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픽 시간인데요. 한동인 뉴스포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정지대 살고 있는 기자다 그랬더니 우리 PD님이 화요일 거라고 헷갈린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니, 안 헷갈렸으나. 나는 우리 한 기자를 정말 청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 본인은 뭐, 좀 민망할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이 매력에 푹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또 풍덩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한동인 기자 좋아하는 여러분들 댓글 많이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 인기 많은지 볼게.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첫 총리 후보자 지금 어제 뭐 윤 당선인이 만났다고도 하고요. 오늘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데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여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샌드위치 회동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4개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주미대사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았고요. 뭐 행정고시 합격 후에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래서 윤 당선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서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기존의 일배수였다 사실. 사실 일배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언론에서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면은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배수를 고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북 전주 출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 여소와대 청문회 정문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총리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능한데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야, 근데 일단 일배수였다 그러면 옆에 있던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던 분들은 뭐야? 들러리라는 거야?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를 가장 고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3배수, 5배수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한덕수 전 총리를 뭐 삼고 처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였다는 거잖아요. 참 한덕수 지명자는 좋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좋고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일단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조금 문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또 총리하셨던 분이 특별히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좀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이렇게 또 많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뭐 비판도 조금은 있는데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료를 지내면서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냈기 때문에 뭐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긴 한데 또 아무래도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옛날에 경제하고 지금은 바뀌는 게 너무 많고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실은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전북 전주 출신이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점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사권자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청문회 어떤 식으로 잘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문제였는데 결국은 실무협의 이제 접점을 좀 찾고 있다. 이번 주에 의결하겠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간에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실무 협의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초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496억 원 예산 중에서 합천 이전 비용으로 제시한 118억 원을 제외한 370억 원대 예비비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는 지금 12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이 기간에만큼은 안보 공백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할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공간 리모델링 등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10일 이제 취임식 뒤에 그리고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보랑 좀 상관없는 것부터 먼저 한번 좀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공간 리모델링 등 먼저 처리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496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수 이사비 정도일 뿐이지 나머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비비가 승인돼서 뭐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있던 그러니까 용산에 있던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또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 또 청와대에 있던 것들 일부 옮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다음 달 10일, 지금 11일이면 5월 10일이면 네, 한 달밖에 안 네. 남았는데 이때까지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윤 당선자는? 일단은 최소한의 예비비를 통과시킨 다음에 일단 국회 심의 대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 국회 심의 대상으로 오를 것 같은데 많겠죠. 국회 예, 민주당에서 추가 비용이. 일단은 구체적인 소호 예산안과 제도화 방안 제출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언제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어디로 이전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갖추고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통과된다고 해도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5월 10일 취임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 청와대 어디로 옮깁니까? 이런 말 하는 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아예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관련된 근거를 만들고 예산이나 절차 같은 것들도 다 미리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놨다는 거죠. 사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다들 너무 예. 5년마다 계속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뭐 개연성, 근거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썩 받아들여지기 쉬운 건 아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고 싶을까요? 그 부대가 괜찮은 부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적합도 1위에 진보 성향의 김동연 후보, 보수 쪽에서는 유승민 후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원 CNI가 인천 경기기자협회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주민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물결, 정의당, 이렇게 범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대표가 후보로 적합하다 24.1%였고요. 안민석 의원이 16.0%를 2위, 그리고 염태현 전 수원시장이 15.7%, 조정식 의원이 4.5%를 기록을 했고요. 뭐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김 대표를 31.5% 가까이 찍었고 염 전 시장에 대해서는 15.6%, 그리고 여성은 17.4%가 안민석 의원을 뽑았고 16.6%가 김 대표를 뽑았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 33.3%로 가장 많았고 김은혜 의원, 그리고 심재철 전 의원, 함진규 전 의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김동연, 유승민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예, 물론 일단은 이제 그렇습니다. 각각 경선하겠지만 네.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도 꽤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길래 유승민 후보하고 좀 비슷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네요. 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용석 전 의원이 뭐 조사가 되지는 않았고 조사가 안 됐어요, 아예? 각 진영에서 각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강용석 전 의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강용석 전 의원 뭐 대결 구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 또 한 게 있어요. 거의 퍼센테이지가 썩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낮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도 궁금한데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 송파구로 이사했죠. 예,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거예요? 주소만 옮긴 거예요? 주소만 옮긴 것 같기도 한데. 이사한 거겠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이 나가겠다고 한 건데 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서울시장 송영길 안 된다. 네.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죠? 송영길 대표는? 사실 방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제 머릿속에도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당한 공천 과정에 임해서 정당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뭐 거론되는 사람은 많지만 뭐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안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민주당에게 항상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누가 나가야 되냐 막 설왕설래하면서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좀 중량급 있는 인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송영길 이분이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분이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송영길 후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고민 끝에 주소까지 옮겨놓으니까 송영길 약해. 딴 사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흔드는 거예요. 네.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 미리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하든가. 지금 얘기되는 게 이낙연 전 대표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분란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가? 민주당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이상해요. 네. 자, 누가 되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한도희 기자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4월 4일 첫 대담 무슨 시간으로 이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